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완벽히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도 길 잃지 않게 제가 옆에서 손잡고 걷는 느낌으로 설명드릴게요. 끝나고 나면 차트가 외계어가 아니라 지도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법의 핵심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보는 단타 루틴.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연습 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이건 어디서 눌러요? 싶은 순간이 오면 고정 댓글이 바로 안내판이 됩니다. 다만 $100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안 넣고 주문창을 연습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제대로 써서 거래가 잘 맞으면 몇백만원 규모까지도 경험해 볼 수 있으니 연습비 0원이라는 점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자, 그럼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 아주 직관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같은 1000만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찍어볼게요. 2016년에 1000만원을 코스피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코스피가 약 2.66배 올라서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꾸준히 오른 건 맞지만 인생이 뒤집히는 폭은 아니죠.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560만원 정도가 되니 금은 확실히 묵직하게 올라줍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원어치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커질수록 체감이 커지는 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 사례가 나옵니다. 같은 시간인데도 성장 곡선이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이 비교만 봐도 코인을 안 볼 이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위험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코인 거래는 오를 때만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리면 숏으로 베팅해서 위아래 모두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시장이 울어도 내 계좌는 웃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투자처마다 세금 구조가 다르고 코인은 적용 시점과 기준이 바뀌어온 만큼 유리하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국은 거주지 기준으로 정리되는 만큼 인식과 실제를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큰 무기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제한이 많은 반면 해외는 레버리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원에 10배면 500만원 규모로 100배면 5천만원 규모로 움직이는 셈이니 작은 자금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30억 같은 거대한 자금을 굴리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하시죠. 그 규모에서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체감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50만원이 5천만원처럼 움직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왜 사람들이 몰리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계좌에 난 구멍처럼 계속 새어나가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세금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식입니다. 국내는 과세 이야기가 늘 따라붙고 해외는 원천징수 없이 개인이 챙기는 경우가 많아 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정 댓글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수수료의 파괴력을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봅시다. 숫자만 보면 먼지처럼 작지만 단타에선 그 먼지가 모여 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단타를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쓰면
체결 기준으로 2억 원 규모를 만지는 느낌입니다. 이때 왕복으로 수수료가 붙으면 1회 거래에 22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놀라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수수료 구조를 모르고 뛰면 실력이 좋아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니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볼 때 저는 5가지를 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A 거래소 0.01%, 바이비트 0.09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 수준으로 비교됩니다. 나머지 한 대형 거래소는 대체로 0.05% 근처로 잡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는 반면 바이비트와 비트겟과 바이낸스 그리고 다른 대형 거래소는 한국어 실시간 지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안내되지만 나머지 대형 거래소들은 원화 직접 입출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떤 거래소가 최고다 보다 내 매매 스타일에 맞는 조건을 고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초보 따라하는 거래법입니다. 현물은 코인을 사서 들고 있는 방식이고 퓨처스는 롱과 숏으로 방향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주문창 위치와 시장가, 지정가 차이부터 손에 익히세요. 퓨처스를 쓸 땐 레버리지와 마진 모드를 고릅니다. 저는 초보자분께 격리 모드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포지션별로 울타리를 치면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잔고로 번지는 걸 막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진입할 때는 손절과 익절을 같이 걸어두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클릭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이 먼저 걸려있으면 내가 흔들려도 포지션은 약속대로 움직여줍니다. 두 번째 주제,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중학생 단타 방법은 비밀 지표가 아니라 습관의 조합입니다. 거래량이 풍부한 코인만 고르고 작은 목표를 반복해서 챙기며 손절은 짧게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매매 횟수와 시간대를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파도가 큰 시간엔 기회도 커지지만 한 번 흔들리면 연속 실수로 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는 선이 계좌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주제,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한번 세팅하면 계속 효과가 나옵니다. 보통은 가입 경로 혜택, 수수료 할인 옵션, 지정가 메이커 체결, 거래량 등급, 거래소 토큰 할인 같은 조합으로 내려갑니다. 고정 댓글의 흐름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 AI 단타는 예언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AI로 오늘의 뉴스와 일정, 거래량 상위 종목을 요약하고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후보를 뽑아두면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하루 50만원 목표도 감이 아니라. 다섯 번째 주제, 입금 없이 100달러 받는 가입 이벤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가입 경로로 가입하고 인증을 마친 뒤 이벤트 센터에서 보상을 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100달러는 실전 연습용 마진이 되기도 하고 수수료 쿠폰 형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기 전에 시장을 공부하고 작은 포지션으로 성공과 실수의 감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섞으면 체감 금액이 커져서 학습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을지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손익이 확 뒤집힙니다. 그래서 개념을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느낌이고 숏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롱 진입 신호는 우선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면 롱 쪽 신뢰도가 더 올라갑니다. 또 규제 완화 분위기, 기관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붙으면 상승 확률이 커지니 이런 흐름에서도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을 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강경한 정책 같은 부정 뉴스도 하락의 기름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날은 롱보다 숏의 근거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표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는 높다, 낮다만 보지 마시고 추세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70을 찍는 건 힘이 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락 추세에서 30을 찍는 건 아직 공포가 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맥락이 답입니다. 맥디는 선이 교차할 때만 보지 말고 힘이 커지는지 약해지는지도 같이 보세요.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조여졌다가 확 벌어질 때 큰 변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도는 좁은 바다에서 커지곤 합니다. 실전에서는 진입 전에 세 가지만 종이에 적어도 승률이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들어갈지, 어디에서 손절할지, 어디에서 익절할지입니다. 이 셋이 없으면 매매는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나중에 계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함입니다. 왕복 수수료까지 넣고도 남는 자리만 들어가면 같은 실력이라도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 할인 세팅을 매매의 일부로 봅니다. AI를 쓰신다면 매매 일지를 자동으로 정리하게 해보세요. 내가 왜 롱을 눌렀는지, 왜 숏을 못 버텼는지 문장으로 남기면 반복 실수가 눈에 띕니다. 수익은 정답보다 실수 줄이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5가지 초보 따라하기,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할인, AI 루틴, $100 이벤트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와 세팅 순서를 정리해뒀으니 바로 확인하시면 실행이 빨라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의 꿀팁도 꼭 확인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